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미국의 코스트코에서 한국 제품을 사려고 사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들이 더 많은 분들의 공감을 일으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2년 전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처음 시카고 대학교에 부임했을 때만 해도 저의 인생은 완벽해 보였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12살 아들, 그리고 제가 꿈꾸던 교수직까지. 매일 아침 연구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퇴근길에는 아들의 학교에 들러 함께 귀가하는 소소한 일상이 저의 행복이었죠. 특히 남편은 제가 늦게까지 연구할 때면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들고 연구실로 찾아와 저를 응원해주곤 했답니다. 그때는 이 행복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이 이야기를 꺼내놓을 용기가 생겼네요. 창밖에 비가 내리던 그날 아침, 남편과 아들은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시카고의 고속도로는 비가 오면 특히 위험했어요. 8차선의 넓은 도로에서 차들은 항상 제한 속도를 훌쩍 넘는 속도로 달렸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죠. 젖은 도로에서 한 대형 트레일러가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났고, 남편의 차는 그 한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그저 악몽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시카고는 미국에서도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도시 중 하나였어요. 넓은 도로와 빠른 속도 제한, 그리고 수시로 차선을 바꾸는 운전 문화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죠.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도로는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미끄러운 노면과 과속, 그리고 대형 트럭들의 빈번한 차선 변경이 만드는 아찔한 상황들. 남편은 항상 조심히 운전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그 후의 시간들은 흐릿한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수업도 연구도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죠. 연구실은 제게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집안에 가득한 그들의 흔적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연구실 책상에서 서울대학교의 개건교수 제안 메일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메일 폴더에 넣으려다가 문득 이게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 과장님은 제 상황을 아시고는 환경을 바꾸는 것도 치유의 시작이라며 강력히 권유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네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대학교에서 제공한 원룸형 숙소에 짐을 풀었어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잠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주거 공간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첨단 보안 시스템의 완성도는 혼자 사는 여성인 제게 큰 안도감을 주었죠. 얼굴 인식과 지문 인증은 기본이었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기전자공학 전문가인 제 눈에도 감탄스러웠습니다. 한국의 연구 환경도 저를 놀라게 했어요. 서울대 연구실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고, 특히 반도체 분야의 실험시설은 미국의 유명 대학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열정과 실력도 인상적이었죠.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는 대학원생들의 모습은 제가 잃어버렸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다시 일깨워 주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의 스마트 가전제품들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만난 박민수 교수는 제게 한국의 가전기술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단순한 기능 구현을 넘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AI 기술이 접목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실제로 제가 사용하던 냉장고는 식재료 관리부터 레시피 추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제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어요. 편의점에서 만나는 친절한 직원들,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언제나 완벽하게 작동하는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이런 일상의 편리함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연구실 생활도 즐거웠어요. 한국의 대학원생들은 단순히 연구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준호 학생이 제안한 새로운 반도체 냉각 시스템은 제 연구에도 큰 영감을 주었죠. 그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는 공동 연구를 시작했고, 이는 나중에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는 성과로 이어졌어요. 이렇게 연구와 생활에 적응해 가던 중, 저는 한국의 한 가전 기업이 주최한 기술 세미나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미래 가전 기술의 청사진은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죠. 특히 에너지 효율성과 사용자 경험을 결합한 그들의 접근 방식은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이론들을 완벽하게 실현한 것이었습니다. 세미나장에서 만난 한국 엔지니어들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아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사용자 편의성은 극대화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접근법이었죠.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는데 그들은 모든 질문에 겸손하면서도 정확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연구실에서 꿈꾸던 모든 것들이 이미 이곳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에서의 첫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만난 학생들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들의 연구 열정은 물론이고 제가 힘들 때마다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놀라웠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한국 명절이었어요. 모두가 고향에 가는 추석, 저는 혼자 원룸에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김태현 학생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교수님, 저희 어머니께서 꼭 모시고 오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그의 진심 어린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도착하자 태연이의 가족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할머니는 영어를 전혀 못하셨지만 계속 제 밥그릇에 음식을 담아주시며 환한 미소를 보여주셨죠. 서툰 한국어로 맛있어요라고 말씀드리자 모두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연구실 생활도 점점 즐거워졌어요.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스마트홈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에 적용된 다양한 에너지 절약 기술들을 연구하면서 미국의 주거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에 감탄했죠. 주말이면 학생들이 서울의 여러 곳을 안내해 주었어요. 남산타워에서 본 야경, 한강공원에서의 치맥, 그리고 늦은 밤까지 열린 편의점까지.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연구실 학생들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며 절 불렀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서자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식이 가득했어요. 불고기, 김치찌개, 잡채. 제가 좋아하게 된 모든 음식들이었죠. 태연이는 작별 선물로 한국 가전제품 카탈로그를 건넸습니다. 교수님, 미국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제품 구매부터 설치까지 도와드릴게요. 짐을 싸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첨단 기술 속에 녹아있는 따뜻한 배려, 그것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꼭 한국의 가전제품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리라고.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제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준 한국에서의 시간을 기억하는 방법이 될 테니까요. 시카고로 돌아온 첫날 캠퍼스의 모습은 여전했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특히 주거 환경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죠. 더 이상 예전의 집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스마트홈 시스템을 기준으로 보니 시카고의 대부분 아파트들은 한없이 구식으로 느껴졌습니다. 20여 곳을 둘러본 끝에 겨우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죠. 시카고 북부의 골드코스트 지역, 미시간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32층 아파트였어요. 전면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과 호수 전망은 완벽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15년 된 냉장고는 전기 먹는 하마였고 식기세척기는 아예 작동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부동산 중개인은 이 정도면 럭셔리 아파트라며 자랑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교체 대상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도 머릿속은 이미 한국 가전제품으로 가득했죠. 설레는 마음으로 찾은 한국 가전 매장, 하지만 그곳에서 본 가격표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스마트 냉장고 하나가 4,800달러, 식기세척기가 1,500달러,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가 3,200달러. 거기에 스마트홈 시스템 설치 비용까지 더하면 무려 15,000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교수 월급으로도 부담스러운 액수였죠. 매장 직원은 2달 뒤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다려보라고 조언했어요. 패키지로 구매하시면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희망을 품고 기다리기로 했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CNBC 뉴스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제품에 대해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현재 가격도 부담스러운데 여기에 45%가 더해진다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복잡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왜 굳이 비싼 한국 제품을 고집하느냐며 미국 제품을 추천했고, 일부는 중국 제품이 더 저렴하다고 조언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기술의 차이를,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세심한 배려를요. 밤마다 한국 가전제품 카탈로그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태연이가 준 카탈로그는 이제 군데군데 접힌 자국이 생길 정도로 많이 들춰보았죠. 특히 스마트 냉장고 페이지에는 포스트잇으로 가득했어요. 에너지 효율성 수치, 기능 비교, 가격 시뮬레이션까지. 연구실에서도 이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연구하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한국 제품의 기술력이 현재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요. 하지만 관세가 오르면 그 가격은 더욱 감당하기 어려워질 테니까요.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까지는 한 달,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는 그보다 더 빨리 있을 거라는 예측이 나왔어요. 매일 밤 엑셀 시트를 들여다보며 최선의 선택을 고민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 못 이루던 어느 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태연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교수님, 이 제품들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술력과 정성이 담긴 자부심이죠. 그때는 그저 친절한 인사로만 들렸는데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태연이에게 연락해서 조언을 구하고 아침 일찍 매장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관세 폭탄 뉴스가 전해진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코스트코로 향했습니다. 매장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평소 한산하던 주차장이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차들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서둘러 매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가전제품 코너는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카트를 가득 채워 한국 제품들을 쓸어 담고 있었고 직원들은 제품을 진열하기도 바빴죠. 한 여성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서두르지 않으면 다 팔릴 거야 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초조함이 역력했어요. 누군가는 아직 배송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제품을 선결제하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매장 직원과 한국 제품의 재고 여부를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조용하고 정돈된 매장에서 제품을 천천히 살펴보고 친절한 직원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던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여유로움을 찾아볼 수 없었죠. 특히 마음 아팠던 건 노인 고객의 모습이었어요. 그분은 한국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때문에 일부러 모아둔 돈으로 구매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제품이 품절이었고 남은 제품들은 젊은이들이 재빠르게 가져가고 있었죠. 마침내 제가 원하던 제품 앞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남은 한 대를 두고 다른 고객과 동시에 손을 뻗게 되었어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녀의 눈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뗐어요. 한국에서 배운 배려와 양보의 미덕을 떠올리며
결국 그날 저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본 진풍경은 더욱 씁쓸했어요. 사람들은 마치 전리품을 차지한 것처럼 한국 가전제품들을 차에 싣고 있었고, 일부는 서로 도와가며 무거운 제품을 옮기고 있었죠. 미국의 소비 문화가 이렇게나 극단적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국의 골목길이 떠올랐어요. 늦은 밤에도 조용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던 사람들,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던 모습들. 그 평화로움이 이렇게 그리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관세 폭탄이라는 경제적 압박 앞에서 드러난 미국의 민낯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 경험했던 성숙한 사회의 가치를 되새기게 되었어요. 차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주차장의 아수라장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누군가는 무거운 박스를 혼자 들다가 넘어질 뻔했고, 또 다른 이는 카트를 뺏기지 않으려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죠. 문득 한국의 대형마트가 떠올랐어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고 고객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던 모습. 같은 쇼핑이라도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게 새삼 놀라웠습니다. 매장 안의 혼잡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고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다들 정신이 있는 거야? 목소리의 주인공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그의 모자에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겐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브라이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매장 한가운데서 연설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적국의 제품을 사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인데 왜들 이러시나요? 트럼프 대통령님이 우리를 위해 관세를 올리시는 겁니다. 갑자기 그는 한 여성의 카트를 가로막더니 그 안에 있던 한국 제품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이런 쓰레기는 버려야 합니다. 여성은 겁에 질린 채 뒤로 물러섰고 그의 과격한 행동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 혹시 한국 제품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브라이언은 제게 위협적으로 다가와 손가락으로 제 가슴을 찌르며 말했습니다. 넌 중국이나 한국 같은 곳에서 돈 받고 왔지? 스파이 아냐? 그의 숨에서는 술 냄새가 났고 충혈된 눈은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렇다면 제가 설명드리죠. 제가 실제로 경험한 한국의 기술력을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의 차이, 스마트 기능의 실용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를 배려하는 디자인까지. 이건 단순한 국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기술의 차이예요. 제 설명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자 브라이언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진열대 위의 제품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쓰레기들은 모두 부숴버려야 해. 제품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지만 브라이언은 계속해서 고함을 질렀어요. 이 배신자들아. 중국 스파이들. 다들 트럼프 대통령을 믿어. 그가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동안에도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을 위대하게 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고객이 저기 봐요. 브라이언 씨 냉장고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모두가 그의 카트를 보니 정말 그가 고집스럽게 고른 미국산 냉장고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브라이언은 당황한 듯 서둘러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혼란이 가라앉은 후 매장 관리자는 모두를 직원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각종 가전제품의 실제 성능 테스트 결과가 벽에 붙어 있었어요. 관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브라이언 씨, 당신이 그토록 비난하는 한국 제품들이 우리 매장의 수익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 제품은 항상 최상위권이에요. AS 접수도 가장 적고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매장의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매장의 베테랑 직원이 일어나 자신의 20년 경력을 걸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미국 제품이 최고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국 제품의 에너지 효율은 미국 제품의 2배에 달하고 수명은 3배 이상 깁니다. 무엇보다 고장이 거의 없어요. 브라이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한 고객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제가 6개월 전 한국 제품으로 전면 교체한 뒤에 전기세 고지서입니다. 이전보다 45% 줄었어요.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일격은 뜻밖의 인물에게서 날아왔어요. 브라이언의 딸 케이티였습니다. 그녀는 코스트코 직원 유니폼을 입은 채 휴게실로 들어왔어요. 아빠, 여기서 무슨 일이세요? 브라이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케이티, 이건 다 널 위해서야. 이런 외국 제품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려고. 그때 케이티가 브라이언의 말을 자르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이번에 산 한국 제품들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몰래 말씀드리는 건데.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말을 이었어요. 사실 우리 집 세탁기도 한국 제품이에요. 엄마가 몰래 바꾸셨거든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아빠가 매달 전기세 고지서 보면서 어째 요즘 전기세가 많이 줄었지? 하실 때마다 엄마랑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고요. 순간 휴게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고 이런 반전이 하며 들리지 않게 웃음을 참았고 또 다른 이는 역시 집안일은 아내가 책임져야 해 하며 키득거렸어요. 메이크 어메러커 그레이트 에그 AIN 모자를 쓴 채 그토록 허세를 부리던 브라이언은 순식간에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정타는 케이티의 마지막 한마디였어요. 아빠, 어제 저녁에 아빠가 이 세탁기 참 좋다면서 엄지척하신 거 잊으신 건 아니죠? 이 말에 휴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더는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브라이언의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고 관리자는 친절하게 그것을 주워주며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씨, 진정한 애국은 더 나은 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 아닐까요? 그날 이후로 브라이언은 매장에서 다시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딸에 따르면 집의 모든 가전제품이 조용히 한국 제품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심지어 브라이언도 이제는 한국 제품의 편리함에 감탄하고 있다고 하네요. 코스트코에서의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한국 제품 패키지를 주문했어요. 비싼 가격이 부담되긴 했지만 브라이언의 딸이 말한 전기세 절감 효과를 떠올리니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득일 거란 확신이 들었죠. 설치 당일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코스트코 사건 때 함께 있었던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제품 설치 과정이 궁금하다며 구경을 왔다고 했죠. 특히 한국에서 온 설치 기사님의 꼼꼼한 작업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제품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사용법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팁까지 알려주는 모습은 마치 한국에서의 경험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첫 달 전기세 고지서였어요. 45%나 감소한 금액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은 제 생활 패턴을 학습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특히 한국에서처럼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죠. 이웃들의 방문도 잦아졌어요. 커피를 마시러 온 김에 한국 제품의 편리함을 경험하고 가는 게 일상이 되었죠. 심지어 브라이언의 부인도 몰래 찾아와 제품에 대해 물어보곤 했어요. 그녀는 남편 몰래 조금씩 한국 제품으로 바꾸고 있다며 윙크를 보내기도 했죠. 한국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경험한 편리함과 안락함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제 제 집은 마치 서울에서의 원룸처럼 완벽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편안히 잠들며 생각해요. 진정한 혁신은 결국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요. 태연이가 보내준 메시지처럼 이건 단순한 제품의 선택이 아닌 삶의 가치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따뜻한 기억이 살아 숨 쉬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으니까요. 시카고에서의 첫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는 걸 보며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했어요.
스마트홈 시스템이 자동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해 주었고 공기청정기는 조용히 돌아가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뜻밖에도 브라이언과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들려 있었어요. 에밀리,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의 삶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집도 완전히 한국 제품으로 바뀌었답니다. 브라이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고 대신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고백했어요. 자신의 고집스러운 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달았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우리의 선택을 막을 순 없었어요. 오히려 그 정책 덕분에 우리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브라이언의 아내는 전기세가 60%나 줄었다며 자랑했고 그의 딸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기술과 문화의 진정한 가치였어요.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심지어 서서 듣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제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정치적 이념이나 국가적 자존심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느냐에 있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위한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어요. 교수님, 결국 관세가 올랐는데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높은 가격을 지불했지만 얻은 것은 그 이상이에요. 이건 단순한 제품 구매가 아닌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선택한 거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혁신이란 결국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며 그 가치는 어떤 정치적 장벽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제 선택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